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인가 보네요.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선생님. 뭐야? 식사 시간엔 떠들지 말고 밥 먹으라고 했잖아. 못 먹겠어요.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얘, 너는 왜 어린이집에서 밥 안 먹고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자꾸 전화하시잖아. 그게 아니라 배가 아파요. 거짓말까지. 벌로 저기 생각 의자에 가서 먹어. 진짜 배 아픈데. 너 누가 식사 시간에 장난감 가지고 놀랬어? 빨리 식탁으로 가지 못해? 밥 먹기 싫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말로 해선 안 듣지? 이리 와. 아야, 선생님, 아파요. 팔 아파. 뭐야? 너는 살살만 만져도 어떻게 팔에 빠지니? 정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야. 너희 모두 마찬가지야.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다치는 거야. 이런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성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2년에는 110건, 2013년에는 217건, 2014년에는 295건, 2015년에는 427건, 2016년에는 587건으로 5년 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들의 특성 유형들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성격 및 기질, 특성 없음 등으로 보고되고 있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은 하루 일과 운영 중심적인 태도와 아동과 교사를 수직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영유아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보육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및 8가지 핵심 가치 및 덕목과 외국 인성교육의 방향과 현황 및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방향, 인성교육진흥법 및 관련 평가 인증 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인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및 8가지 핵심 가치, 덕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즉, 인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기관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본성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꾸준히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다듬어가야 합니다. 인성을 가꾸고 다듬어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를 대할 때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모방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유아 보육기관에서는 교사가 영유아들의 거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모든 발달의 시작이고 어떤 인적 환경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유아들의 언어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보육교사의 인성은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육 신념, 교육 방법, 상호작용 행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 긍정적 자아상,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기본적인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또한 영유아 시기 역시 행동 양식,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등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므로 인성이 잘 갖춘 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좋은 인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하여도 보육교사의 태도가 위협적이고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영유아들은 불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영유아 보육기관의 목표인 영유아의 바람직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유아 교사들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인성을 잘 가꾸어가고 현장에서 영유아들의 인성교육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재경의 인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 8.9%, 약간 있다 34.4%, 매우 관심이 있다 56.7%였고 유아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5%, 약간 필요하다 15.6%, 매우 필요하다 79.9%로 나타났습니다. 유아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다 0.4%, 보통이다 27.2%, 약간 이해한다 51.8%, 매우 이해한다 20.5%로 나타났고 현장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니다 1.85%, 보통이다 23.7%, 약간 그렇다 40.2%, 매우 그렇다 34.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성교육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교사가 50% 이상, 유아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80% 정도이지만 인성교육의 개념 이해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20.5%, 유아 인성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34.4%로 관심도나 필요성에 비해 현장 적용 실천에 대한 비율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영유아 보육교사들에게 교사 인성 함양 교육 및 영유아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보수교육에 꼭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교사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이자 인성교육의 목표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란, 예의, 예절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의나 예절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으며 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어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태도이죠. 교사로서의 예는 동료와 영유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손과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미거나 보탬 없이 바르고 곧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직함은 남이 판단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본인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직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 표현될 수 있죠. 교사로서의 정직은 스스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모든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들을 대할 때나 그들의 학부모를 대할 때나 동료를 대할 때나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책임의 의무는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일을 수행하는 것, 어떤 일의 결과로 지게 되는 의무나 부담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없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임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일 때도 중요하지만 사회나 공동체에서의 각자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해 주어야 그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요. 기관 내에서도 교사로서의 업무적인 책임, 동료 간의 책임을 잘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교사에게 의존할 수 없는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존중은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보육기관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동료 간의 존중,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존중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영유아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언어 표현, 눈빛, 목소리 톤, 눈 맞춤,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 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배려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보살펴주려고 신경을 써주는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 배려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나 인내나 온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유아들을 대하는 교사 또한 영유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죠. 아직 모든 발달이 어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대할 때는 모든 면에서 기다려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야 하고 영유아들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소통은 사전적 의미로 뜻이 잘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소통의 기술인데요. 소통은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협력적이거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소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해, 정직, 책임, 존중, 배려 등의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서로 가장 좋은 의견에 이루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기관에서 교사들은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들과 소통에서는 영유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유아들과 진정 어린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영유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협동은 서로의 마음이나 뜻이나 힘을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거나 합의점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내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협동할 수 있는 것이죠. 협동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보육기관 내에서 교사들은 동료 간의 협동을 하고 또한 영유아들이 길러야 하는 좋은 덕목으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놀이나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인성교육의 방향과 현황 및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방향. 가까운 외국의 인성교육 방향 및 현황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통합을 위한 민주교육입니다. 1980년대 학교 폭력,
약물, 총기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1994년 미국 학교 개선법 제정하고 파트너십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낙오학생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주요 덕목 등을 제시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였고, 인성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까지 함께하는 모델로 확산되었죠. 인성교육 전문 연구 및 훈련 기관인 인성교육협회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 가치와 기준이 되는 인성교육 11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국 주 단위로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시켰고, 교사 훈련을 전국 단위의 인성교육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의 인성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육 목표의 하나로 도덕성 배양이라는 규정을 두고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과 같은 각 학교급별 학습 지도 요령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초중등학교 도덕 수업은 연간 35단위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경우 도덕교육 추진교사를 중심으로 전 교사가 협력하여 도덕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도덕교육 전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도덕교육 전체 계획에는 학교의 도덕교육 중점 목표와 각 학년의 도덕지도 내용, 교과별 도덕교육 지도 방침, 학교 특별활동을 통한 도덕교육 지도 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죠. 독일의 인성교육은 인간됨을 위한 교육을 지향합니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인간됨을 기본으로 전인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독일의 모든 국민은 평생 동안 인성교육과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죠. 독일의 인성교육의 특징으로는 저경쟁 교육을 중심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주 교육법들을 보면 독일 교육이 총체적으로 인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육이나 진로 교육에도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인성 함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91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백서와 1998년 싱가포르 비전 21, 2013년 학생 중심 가치 지향 교육을 공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애에 걸쳐 학습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데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적극적인 시민, 적극적인 토론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또 특별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참여 지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와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부모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 습득, 교직원의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가족생활 강화, 학생들의 가족, 관계, 인생에 대한 긍정적 가치 획득 및 생활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방향은 성품 및 인성역량 중심 교육인데요. 바람직한 성품 및 역량들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하여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에서 유치원 연령에 해당하는 인성교육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인데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 추진 과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 첫째,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성교육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 정착하며 학교 인성교육 지원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둘째,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활용하고 인성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내실화하며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 테마별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입니다.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고 교사 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을 조성하는 것이죠. 넷째는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및 지원을 강화하며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대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가정, 사회의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고 체험 및 실천 중심의 교육을 하며 가정과 학교,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3. 인성교육진흥법 및 관련 평가 인증 지표. 2015년에 인성교육을 의미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죠.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 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또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는데요. 먼저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교원의 연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 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3차 어린이집 평가 인증 통합지표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 교직원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3차 지표는 영유아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영역과 교직원 영역 평가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은 결국 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3차 통합지표에서 교사 인성과 관련한 영역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성과 관련하여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 속한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역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하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항목인데요. 특히 영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언어, 비언어적 행동, 교사가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교사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지표는 영유아의 놀이 시 교사가 놀이 주체는 영유아임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교사가 파악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또한 교사가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시 어떻게 발문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수 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지표에 대한 따른 평가 항목은 주제에 적합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지,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지,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하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하는지,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수 영유아 상호작용 지표는 영유아가 교사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더불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영유아가 교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수 영유아 상호작용 지표에 따른 평가 항목은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하는지,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하는지,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에 관한 지표는 영유아들이 또래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사의 지원적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영유아들이 또래 간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을 대하는 교사들이 먼저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어야 하며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에 관한 지표에 따른 평가 항목은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는지,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지,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개입하는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육교사 윤리 강령 중 보육인의 윤리선언입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인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교사로서 직무상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해당 사항 등을 지킬 것을 다짐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윤리 강령입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이며 보육인은 사랑과 존중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전위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러므로 보육인은 윤리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본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정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강령도 있으니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먼저 영유아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유아들의 전위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으로서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인격적 상호작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직원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교사회의를 통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 덕목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인성교육의 방향은 성품 및 인성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바람직한 성품 및 역량들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하여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나아가는 방향이며 유치원 연령에 해당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넷째, 2015년에 인성교육을 의무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고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교원의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3차 통합지표에서 교사 인성과 관련한 영역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성과 관련하여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 속한 지표는 교수 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평가지표 1-3,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평가지표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평가지표 1-5입니다.